저녁 식탁 위에 놓인 김치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의 손맛이 스며든 그 익숙한 향기가 오늘만큼은 무거운 침묵을 더 짙게 만들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쏠렸고 그곳에 서 있는 민주는 더 이상 형제의 동생이 아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채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로 그는 미소 지었다. 오빠, 할머니, 어머니. 저 이제 민지예요. 그 순간 지훈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일한 메아리였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그 좁은 식당에서 시작된 이 저녁은 오랜 세월 쌓아온 가족의 균열을 한 번에 드러냈다. 아버지가 떠난 후 20년, 지호는 항상 민준을 지키는 형으로 살았다. 공장에서 일하며 번 돈으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밤늦게 돌아와도 민준의 미소를 지켜보는 게 그의 삶이었다. 민준은 예술대학에서 디자인을 공부하며 조용히 자신의 그림자 속에서 싸웠다. 학교 복도에서 쏟아지는 시선, 친구들의 속삭임, 그리고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느껴지는 무게. 그는 오랫동안 숨겼다. 하지만 오늘 그 드레스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선언이었다.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이게 무슨... 너 미쳤니? 목소리가 떨렸다.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 집안에서 이런 짓을... 이웃들이 알면 어떡해.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췄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 아니 민지로 불리고 싶은 동생의 눈빛이 어린 시절 아버지가 떠난 그날처럼 애원하는 듯했다. 지호는 입을 열었다. 모두 진정해. 민준이, 민지가 말할 기회를 줘. 하지만 그의 목소리조차 떨리고 있었다. 이 순간 그는 형으로서의 역할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느꼈다. 단순한 형제애가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서로를 지탱한 설명할 수 없는 유대였다. 민지는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숨을 골랐다. 드레스의 소매가 테이블에 스치자 방 안 공기가 더 차가워지는 듯했다. 할머니, 어머니, 오빠. 저 오래전부터 느꼈어요. 제 몸이, 제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걸. 이 드레스를 입은 지금이 진짜 저예요. 민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지호는 동생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주의를 의식해 참았다. 대신 그는 물었다. 언제부터? 왜 오늘? 민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서울의 네온사인이 번쩍이는 밤하늘이 그녀의 마음처럼 복잡했다. 오빠, 기억하세요. 작년 크리스마스, 제가 그린 그림. 드레스를 입은 소녀가 있었잖아요. 그게 저였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요. 저녁 식사는 그렇게 끝났다. 할머니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한숨을 쉬었다. 지훈과 민지는 발코니에 나와 앉아 맥주 캔을 들었다. 오빠, 미안해요. 당신을 곤란하게 했네요. 민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난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는 공장에서 동료들이 동성애자에 대해 하는 농담을 떠올렸다. 한국 사회의 그 뿌리 깊은 편견이 지금 이 집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민지는 웃었다. 오빠, 당신이 날 지켜줬듯이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킬게요.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그날 밤, 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지의 드레스가 걸린 옷장 문이 그의 시야를 가득 채웠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했다. 트랜스젠더 한국 지원. 화면에 떠오른 커뮤니티 포스트들, 상담소 정보,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민지는 단순한 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일부였다. 아버지가 떠난 후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며 서로를 안았던 그 아이들. 이제 그 유대가 새로운 형태로 변모하고 있었다. 지호는 창문을 열고 한강의 바람을 느꼈다. 내일부터 이 가족의 전쟁이 시작될 터였다. 다음 날 아침, 지호는 공장에 가는 길에 민지의 학교 근처 카페에 들렀다. 민지는 강의실 앞에서 친구들과 서 있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지만 어제의 드레스 이미지가 지훈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오빠, 민지가 놀라며 다가왔다. 지훈은 커피를 내밀었다. 잘 잤어. 오늘. 괜찮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런데 친구 하나가 물어봤어요. 어제 왜 그렇게 옷을 바꿨냐고. 아직 말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지호는 주먹을 쥐었다. 내가 도와줄게. 같이 이야기할까? 학교 캠퍼스 벤치에 앉아 민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오빠,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남자아이들 놀이가 싫었고 엄마 옷을 몰래 입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계실 때 그런 나를 보며 웃으셨어요. 민준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고. 하지만 아버지가 떠난 후 모든 게 변했어요. 지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렇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 미안해, 민지. 내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어. 민지는 오빠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빠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당신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어머니와 마주쳤다. 어머니는 TV를 보며 앉아 있었지만 화면은 꺼져 있었다. 지훈아, 민준이, 아니, 민지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안 망신이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그 애는 우리 가족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그냥. 진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버지의 기억은 모두에게 상처이자 빛이었다. 저녁, 민지는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늦게 돌아왔다. 그녀의 가방에는 새로 그린 스케치북이 들어 있었다. 지훈이 기다리고 있었다. 민지, 이거 봐, 내가 찾은 단체. LGBTQ 지원센터야. 같이 가보자. 민지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거기엔 드레스를 입은 소녀와 소년이 손을 잡은 그림이 있었다. 오빠, 이게 우리예요. 형제지만 더 깊은 사랑이에요. 지훈의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 사랑은 혈연을 넘어선 영혼의 연결이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감정을 이름 짓지 못했다. 며칠 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할머니의 생일, 친척들이 모여들었다. 민지는 평상시 차림으로 나왔지만 속으로는 긴장했다. 식탁에서 삼촌이 물었다. 민준아, 요즘 여자친구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없어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긴 진심이 지훈에게는 보였다. 식사 중 민지의 핸드폰이 울렸다. 메시지였다. 오늘 저녁 만나자. 내 드레스 모습 보고 싶어. 발신자는 대학 동아리 선배 수연. 그녀는 민지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친구였다. 민지는 지훈에게 눈짓했다. 오빠, 나중에 이야기할게. 생일 파티가 끝난 후
지훈과 민지는 한강공원으로 나왔다. 수연 누나예요. 그녀가 나한테 관심 있어요. 민지의 뺨이 붉어졌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좋아. 가봐. 하지만 조심해. 민지는 오빠를 안았다. 오빠 덕분에 용기 내요. 그 안기 속에 지훈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질투. 아니, 보호 본능. 그는 알 수 없었다. 수연과의 만남은 민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카페에서 수연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민지야, 내가 드레스를 입은 사진 봤어. 아름다워. 나도 비슷한 마음이었어. 수연은 레즈비언이었다. 그녀의 고백은 민지의 가슴을 열었다. 누나, 나 무서워요. 가족이, 세상이 수연은 키스 대신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그 소식은 곧 집으로 퍼졌다. 어머니가 민지의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됐다. 이게 뭐야? 여자랑. 민준아, 너 완전히 미쳤어.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지훈이 달려와 막아섰다. 엄마, 그만. 민지가 선택한 거예요. 할머니마저 나서서 말했다. 우리 집에서 이런 게 신문에 나오면 끝장이야. 가족회의는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그냥 사랑하고 싶어요. 왜 안 돼? 지호는 그날 밤 혼자 거리를 걸었다. 명동의 번화가에서 그는 우연히 옛 친구 태민을 만났다. 태민은 게이 커뮤니티 활동가였다. 지훈아,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왜 그래? 지훈은 털어놓았다. 태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트랜스젠더와 레즈비언 사랑. 그건 용기야. 하지만 한국에서 쉽지 않아. 도와줄게. 태민의 말은 지훈에게 희망을 주었다. 이틀 후, 민지와 수연은 공원 데이트를 했다. 손을 잡고 걷는 그들은 행복했다. 하지만 갑자기 수연의 전화가 울렸다. 언니, 회사에서 소문이 났대. 나랑 민지 사진이 찍혔어. 누군가의 악의적인 스냅샷. 온라인에 올라간 그 사진은 순식간에 퍼졌다. 예술대 여학생들의 이상한 관계, 제목의 게시물이, 민지의 학교 포털이 소란스러워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지는 무너졌다. 오빠, 어떻게 해? 다 끝났어. 지호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야. 싸워보자. 태민 형이 도와줄 거야. 그날부터 지훈의 삶은 변했다. 그는 공장 일을 줄이고 민지의 변호사가 됐다. 태민과 함께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지의 이야기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충돌은 더 커졌다. 삼촌이 찾아와 소리쳤다. 이 집안 망신이야. 민준을 병원에 데려가. 어머니는 울며 동의했다. 민지는 도망치려 했지만 지훈이 막았다. 민지, 도망치면 안 돼. 내가 이겨야 해. 밤새워 가족을 설득한 지훈은 지쳤다. 그의 마음속에 민지에 대한 감정이 피어났다. 형제애를 넘어 로맨틱한 끌리. 그는 부정했다. 그냥 보호하고 싶을 뿐이야. 학교에서 민지는 따돌림을 당했다. 복도에서 변태라는 속삭임. 수연은 곁에 있었지만 그녀의 회사에서도 압박이 왔다. 민지야, 우리 헤어지자. 내가 위험해. 수연의 말에 민지는 무너졌다. 누나, 왜? 우리 사랑인데.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만 현실이 무서워. 민지는 집으로 돌아와 지훈에게 매달렸다. 오빠, 나 혼자 못해요.
지우는 그녀를 데리고 한강으로 갔다. 민지, 기억해. 아버지가 말했던 거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우리 함께라면 돼. 그 말에 민지는 결심했다.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했다. 저는 민지예요. 트랜스젠더예요. 그리고 수연 누나를 사랑해요. 제발 이해해주세요. 방송은 바이럴이 됐다. 지지 메시지가 쏟아졌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다. 익명 댓글들, 가족 부끄러운 줄 알아. 고조는 가족 법정 같은 자리에서 왔다. 친척들이 모여 민지의 치료를 요구했다. 지우는 맞섰다. 민지는 아프지 않아요. 그냥 진짜예요. 할머니가 갑자기 일어났다. 내가 젊었을 때 내 할아버지가 비슷한 비밀을 가졌어. 그는 남자였지만 여자처럼 느꼈대. 숨기고 살다 갔어. 그 고백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할머니의 눈물. 민지야, 미안해. 할머니가 잘못했어. 그 순간 어머니가 민지를 안았다. 우리 딸 민지야, 가족의 벽이 무너졌다. 수연도 돌아왔다. 미안해, 민지. 나도 싸울게. 지우는 멀리서 지켜봤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민지에 대한 감정, 그것은 로맨스가 아니라 영원한 보호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온라인 논란이 커지며 언론이 달라붙었다. KBS 인터뷰제. 민지와 지우는 출연했다. 스튜디오에서 민지는 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제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하지만 지지 운동이 일어났다. 서울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가족이 함께 섰다. 지우는 그날 민지에게 말했다. 너 덕분에 나도 변했어.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운 게 내 용기였어. 민지는 웃었다. 오빠,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그 유대는 형제의 우정, 그리고 무한한 사랑이었다. 시간이 흘러 민지는 디자이너로 데뷔했다. 그녀의 컬렉션은 트랜스젠더 테마였다. 수연과는 안정된 관계. 지우는 커뮤니티 센터를 열었다. 가족은 화목했다. 하지만 그 모든 뒤에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지훈의 비밀. 그는 민지를 사랑했다. 로맨틱하게. 하지만 그는 영원히 형으로 남기로 했다. 그게 진짜 사랑이었다. 민지의 라이브 방송 후 집 안 분위기는 어색한 평화로 물들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아침에 민지에게 차를 타주었다. 민지야, 오늘 뭐 해? 그 부름에 민지는 눈물이 핑 돌았다. 지호는 출근하며 민지의 어깨를 두드렸다. 오늘도 잘 버텨. 공장에서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누군가의 핸드폰에 민지의 사진이 떠 있었다. 지훈 동생이 그 트랜스잖아. 대박이네. 웃음소리가 터졌다. 지훈은 주먹을 쥐었다. 입 다물어. 내 가족이야. 퇴근 후 그는 태민을 만났다. 형, 도와줘. 민지 보호할 방법 없어. 태민의 카페는 LGBT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벽에 붙은 포스터들, 무지개 깃발. 지훈아, 법적 지원부터 해. 성전환 증명서, 이름 변경. 내가 변호사 소개할게. 민지는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오빠, 고마워. 수연 누나랑 같이 갈게. 하지만 수연과의 관계는 여전히 위태로웠다. 회사에서 압박이 심해졌다. 수연 씨,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승진은 물 건너갔어. 상사의 말에 수연은 고민했다.
민지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디자인을 그렸다. 드레스에 한복 요소를 더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 이게 나야? 한국적인 나, 그녀의 눈빛에 열정이 빛났다. 지호는 그 그림을 보며 감동했다. 민지, 내가 자랑스러워. 그날 밤, 두 사람은 옥상에서 별을 봤다. 오빠, 어렸을 때 아버지랑 여기서 놀았지. 그때 내가 드레스 입은 인형 가지고 놀았던 거 기억해. 지호는 웃었다. 응, 내가 공주님이라고 불렀지. 난 항상 기사였어. 그 추억이 지금의 고통을 부드럽게 만들었다. 갑자기 문 두드리는 소리. 이웃 아줌마였다. 지훈 씨, 그 민준이가 이상한 짓 한다던데. 조심하세요. 소문이 퍼진 거였다. 지호는 문을 닫으며 화가 났다. 민지, 무시해. 우리는 우리야. 하지만 민지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다음 날 학교에서 폭력적인 일이 벌어졌다. 누군가 민지의 스케치북을 찢었다. 변태 새끼, 꺼져. 그 말에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수연이 달려와 안아주었다. 민지야, 나랑 같이 도망칠까? 지호는 학교로 달려갔다. 경찰에 신고하고 상담교사를 만났다. 학생의 성소수자 차별이에요. 지원해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 회의를 열었다. 이제 그만해요. 민지를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나도 떠날게요.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지훈아, 내가 왜 할머니가 말했다. 내가 할게. 내일 친척들 불러 모아 이야기할게. 할머니의 모임은 긴장됐다. 삼촌들이 치료를 주장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고백이 다시 나왔다. 내 남편도 비슷했어. 그는 밤에 여장했대. 나 사랑해서 숨겼어.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누나 하나가 말했다. 민지야, 미안해. 우리도 배울게 눈물이 흘렀다. 그날, 가족의 첫 포옹. 하지만 외부의 폭풍은 계속됐다. 온라인 트롤들이 민지의 주소를 찾아냈다. 위험 메시지. 지호는 경비원을 고용했다. 민지, 집에 있어라. 민지는 반항했다. 오빠, 나 도망칠 수 없어. 싸워야 해. 그녀는 프라이드 행사에 참가하기로 했다. 수연과 손잡고 거리로 나섰다. 서울시청 앞, 무지개 깃발 아래. 우리는 여기 있어요. 구호가 울렸다. 지호는 뒤에서 지켜봤다. 그의 가슴에 자부심과 두려움이 뒤섞였다. 행사 중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지 씨. 가족 반대는 민지는 마이크를 잡았다. 가족은 이제 내 편이에요. 사랑이 이겨요. 그 인터뷰는 뉴스에 나갔다. 긍정적 반응이 많아졌다. 하지만 한 기자, 악의적인 질문을 했다. 형제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로맨틱한 감정 아니에요. 민지는 웃었다. 오빠는 내 영웅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지호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비밀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프라이드 행사 후, 민지의 삶은 변화의 물결을 탔다. 디자인 학교에서 교수님이 그녀를 불렀다. 민지 씨, 내 컬렉션 제안서 봤어. 졸업쇼에 넣자. 그것은 인정의 신호였다. 수연은 회사에서 사과를 받았다. 차별금지 교육하기로 했어. 미안해. 두 사람은 첫 여행을 계획했다. 제주도로. 민지야, 바다에서 드레스 입고 사진 찍자. 민지의 미소가 밝아졌다.
지우는 센터를 열기 위해 자금을 모았다. 크라우드 펀딩 시작. 형제의 사랑으로라는 제목. 사람들이 후원했다. 태민이 도왔다. 지훈아, 내 감정은 뭐해? 민지에 대한 지훈은 피했다. 그냥 가족이야. 하지만 밤에 혼자. 그는 민지의 사진을 봤다. 어린 시절, 지금의 그녀. 그 미소에 끌렸다. 제주 여행에서 민지와 수연은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 일몰. 누나, 사랑해, 키스 대신 포옹. 하지만 갑자기 비가 왔다. 비를 맞으며 웃는 그들. 사진을 찍어 지훈에게 보냈다. 오빠, 와줘. 지훈은 서울에서 미소 지었다. 즐겨. 집에서 어머니가 변화했다. 요리 수업을 신청했다. 민지 옷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책을 읽었다. LGBTQ 역사서. 할머니. 너 이해하려고 가족의 작은 변화들이 쌓였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 민지의 전 친구, 재훈이 나타났다. 남자친구로 오해했던 사람. 민준아, 왜 변했어? 나 좋아했잖아. 재훈의 집착. 스토킹처럼 따라다녔다. 민지는 무서워했다. 오빠, 도와줘. 지훈은 재훈을 만났다. 그만해. 민지는 이제 민지야. 재훈은 웃었다. 형, 너도 이상해. 동생 좋아하나 봐. 그 말에 지훈은 충격. 닥쳐. 경찰에 신고 재훈은 멀어졌다. 하지만 그 말은 지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상담을 받았다. 태민의 센터에서. 지훈 씨, 그 감정은 로맨틱한 것 같아요. 하지만 금기예요. 지훈은 울었다. 알아. 그래서 숨겨. 민지가 돌아오자 지훈은 평소처럼 웃었다. 재미있었어. 네. 오빠. 그런데 수연 누나랑 결혼할까봐 민지의 말에 지훈은 멈칫. 기쁨과 슬픔. 축하해. 디자인쇼 날 민지의 런웨이. 드레스들이 빛났다. 관객 박수. 지훈은 앞줄에 앉아 눈물 흘렸다. 쇼 후. 파티. 수연이 무릎 꿇었다. 민지. 나랑 영원히 반지. 모두 환호. 하지만 지훈은 혼자 나왔다. 한강 다리. 민지야, 내 행복이 내 행복이야. 바람이 그의 속삭임을 날랐다. 결혼 소식 후 가족은 들떴다. 어머니가 한복을 준비했다. 민지야, 내 드레스에 어울리게. 할머니는 축복의 말을 연습했다. 지훈은 웨딩 플래너를 도왔다. 장소는 어디? 민지는 말했다. 한옥마을. 전통적으로 수연의 가족도 받아들였다. 처음엔 놀랐지만 사랑이 보이네. 준비 중 지훈의 비밀이 위협받았다. 태민이 물었다. 내 감정, 민지한테 말할 거야. 아니. 영원히 묻을게. 하지만 우연히 민지가 지훈의 일기장을 봤다. 오빠의 사랑. 로맨틱, 충격. 민지는 울었다. 오빠. 왜? 대화의 밤. 민지. 미안해. 내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민지는 안았다. 오빠. 그 감정. 가족 사랑이야. 나도 오빠 사랑해. 형제처럼, 친구처럼. 그 말로 지훈은 해방됐다. 고마워. 이제 자유로워. 결혼식 날 한옥 정원. 벚꽃. 민지의 드레스. 아름다움.
지호는 베스트맨. 언니, 동생 잘 부탁해. 수연 웃음. 서약. 영원히 함께 키스. 박수. 지훈의 눈물은 기쁨. 식후. 파티. 춤. 웃음. 지호는 새로운 사람 만났다. 센터 자원봉사자. 혜린. 지훈 씨, 당신 이야기 들었어요. 멋져요. 대화가 이어졌다. 나, 비슷한 상처 있어요. 혜린은 바이섹슈얼. 그 만남은 지훈에게 새 문. 결혼 후, 민지와 수연은 새 집으로. 지훈은 센터를 열었다. 무지개집. 청년들이 모였다. 상담, 워크숍. 태민이 파트너. 지훈아, 내 덕에 커뮤니티가 커졌어. 민지는 디자이너로 성공. 브랜드 런칭. 민지 컬렉션. 을지불 테마. 언론 인터뷰. 가족 덕분이에요. 특히 오빠, 지훈은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 혜린과의 관계. 데이트. 카페. 산책. 지훈 씨. 당신 강해요. 키스. 지훈의 첫 로맨스. 혜린아, 나 준비됐어. 가족 모임. 어머니가 물었다. 지훈아, 여자친구. 네, 혜린 누나, 모두 축하. 민지가 속삭였다. 오빠, 행복해 보여. 센터 활동 중, 큰 사건. 청년 자살 시도. 지훈이 구했다. 살아. 내 이야기 나눠. 그 청년, 성민. 트랜스맨 민지가 도왔다. 나처럼 이겨낼 수 있어. 캠페인 확장. 서울시 지원. 프라이드 더 크게. 지원 연설. 사랑은 편견 넘어. 박수. 혜린과 깊어짐. 여행. 제주. 지훈아, 사랑해. 지훈 행복. 하지만 과거 그림자. 재혼 재등장. 복수. 온라인 가짜 뉴스. 지훈, 동생과 부적절 관계 소문. 지훈 충격. 변호. 민지가 나섰다. 오빠 무죄. 우리 사랑은 순수 증언. 재훈 패소. 소문 후, 지훈 강해짐. 책 쓰기. 형제의 여정. 베스트셀러. 인터뷰. 가족이 최고예요. 혜린 프로포즈. 함께 결혼. 민지 베스트우먼. 오빠, 축하. 센터 국제적. 아시아 네트워크. 민지 임신. 아니, 입양 계획. 우리 아이 키울게. 가족 재회. 아버지 추모. 아빠, 우리가 잘 살아. 10년 후, 민지와 수연, 아이 키움. 지훈과 혜린, 센터 키움. 가족 모임. 웃음. 민지 드레스 다시 입음. 기념으로 모두 안음. 최종. 한강. 우리. 이겼어. 별 아래. 영원한 사랑.